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예전에 뭐 의학계여가지고 저희가 정시 지원 흐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줄 서서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대학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최상위 티어라고 하는 서연고, 성서환, 소위 이제 탑6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시 지원을 하느냐, 실제 뭐 입결하고 뭐 추합 상황까지 한번 따져보자. 네. 일단 그걸 보려면 우선은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의 정시의 어떤 그 위치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선 인문계열을 한번 기준해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가장 최상위의 서울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뭐 소수이긴 하지만 한의대 치의의 약학 인문계열 지원할 수 있는 그렇죠. 학과들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이제 가장 위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 서울대 인문계열인데 불구하고 추합이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그 추합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애들이 서울대를 붙었는데 불구하고 서울대를 안 가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대보다 더 위에 그렇죠. 존재하는 학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요롱도. 그렇죠. 이제 자연계열은 당연히 의학계열 전체가 가장 위에 있는 학과지만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게 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죠. 카이스트. 그렇죠.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은, 지스트 같은 네.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정시로 뭐 소수이긴 하지만 인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아무래도 서울대나 고대 연대하고 어느 정도 좀 교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위치인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특수대학들이다 보니까 가나다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추가로 지원할 그냥? 수 있는 그런 옵션. 수시에서도 원래 이공계 특성화되면 6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 권한으로 자연계열은 어떻게 보면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상위 학생들은 이공계 쪽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4장을 쓸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최대 맥스럼 4장까지도 써볼만 하다.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대가 나군에서 정점에 있는데, 나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시랑은 좀 틀린 게 가나다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게 바로 가군에서의 고려대, 연세대가 바로 지원의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라인을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지원에 따른 그 기준점에서 그렇죠. 네. 그 밑이 이제 오늘 설명할 이제 성균 한양대 라인까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시면 지금 다군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가장 위에가 작년 기준입니다. 이게 2.3 정시 기준했을 때 중앙대가 가장 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였어요. 올해는 성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자연계열에 한해서는 이제 성균관대에 2개 학과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래는 이렇게 위가 되어 있다. 거기에 지금 또 하나 공통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리스트가 이른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 상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 그냥 학생들이 딱 진짜 선호하는 대학만 쭉 쓰신 것 같아요. 네,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을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렇죠. 알고 있는 서연고, 성서환, 중경외시 등등등 그렇죠. 요 선으로 해서 한번 구별을 했을 때 오늘 라인들이고 실제 입시 결과를 기준했을 때 요 정도 매치되는 라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다군은 다 합쳐서 9개의 대학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밑에 라인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가군 나군하고의 어떤 분산 효과가 있는 정도. 그러니까 결국엔 차상위권 학생들이 가군하고 나군을 내가 선택을 하고 다군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옵션이 하향 옵션으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다군에서 상향을 쓰는 친구들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군에 있는 학교를 상향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정시를 지원하는 기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거 뭐 이런 경우 있겠죠. 쓰고 싶은 학교가 다군에 있어. 그 학과가 무조건. 그래서 나는 오히려 다군을 상향으로 쓸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가군하고 나군에서의 이 어떤 학교 라인을 낮춰야 된다. 좀 밸런스를 맞추려면. 근데 다군은 솔직히 상향으로 써서 붙을 수 있는 기준 조건이라고 보기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최소
중앙 건국 홍익 때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여기를 상향으로 써갖고 붙으려면은 굉장히 선호도가 낮은 과를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는 건데 학과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만만치 않다. 근데 요 밑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 라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대체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 성신, 단구, 인하, 아주 그 밑에 있는 정도 라인에서 다군을 쓴다고 하면은 상향으로도 한번 써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쉽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 15위권이나 불리는 대학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군은 그냥 무덤. 그러니까 대안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선책인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가군 나군에서 떨어진 애들이 다군으로 가겠네. 그렇죠. 결국에는 특히 중앙대, 건국인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가군 나군에서 내가 선호하는 학교의 학과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다군가 내려오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고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 라인에 있는 같은 군에 분할 모집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도 가나군에 비해서 다군의 입결이 훨씬 높습니다. 똑같은 학교의 위치에서 군만 틀리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가군 나군은 비슷한 입결을 가지고 있는데 다군만 좀 더 높은 성적이 요구되느냐. 결국에는 가나군의 중앙대가 더 위에 있는 학교를 썼던 친구들이 떨어져서 다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국 입결 성적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한 상태에서 다군을 좀 더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시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가나군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다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다군은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군과 나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조정을 해서 학교를 지원할 것이냐, 학과를 쓸 것이냐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또 최근 트렌드 중 하나가 이 자연계열의 어마어마한 또 인문계열 교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가죠. 그런 부분까지 결부가 된다고 하면 계산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특히 인문계열 친구들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왜? 원래 내 성적에 가나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 왜냐? 자연계열들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학부모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아니 들어와서 붙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점수로 붙는 게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상위권 대학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그렇지. 훨씬 많이 높은 학교도 많고 영어에 대해서 가감점을 쓸 거냐 아니면 반영비를 포함시킬 거냐에 따라서 총점도 완전히 바뀌어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수능 성적의 100분위만 가지고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 인문계열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연계열이 붙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연계열이 왜 붙냐? 바로 연역별 반영 비율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면 소위 얘기하는 100분위로는 인문계열이 이겼는데 학교에서의 총점으로는 자연계열이 이기는 기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우리가 자연계열의 인문계 교차 침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침공한다라고 하는 게 자연계열이 무조건 잘해서 침공한다가 아니라 아주 자연계열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100분위로 따져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영역별로 계산해서 총점을 계산해봤더니 인문계 100분위보다 내가 훨씬 유리해. 그러면 그냥 들어와. 계산 안 해본단 말이야. 내 숫자만 계산하지. 그러면 거기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억울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저 친구를 알거든. 100분위로만 단순하게 국수탐만 딱 계산했을 때는 내가 높았어. 왜? 되게 사탐 때문에 높거든. 그치, 일반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제가 들어와도 내가 이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막상 딱 들어왔는데 내가 떨어졌네? 이게 뭐야? 이거 불공정한 거야. 이거 공정하지 않아. 이거 이의제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그러면 계산을 해봐. 그러면 네가 왜 떨어졌는지 다 알아. 왜? 수능은 숫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까지 만약에 따져놓는다 하면은 정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머리 터집니다. 진짜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적인 요소들을 좀 어느 정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계도 흐름을 많이 알아야죠. 왜? 자연계가 흐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동일한 점수에서 교차를 통해서 한 개씩 라인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계열이 흐름을 이해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고 반대로 인문계열은
걔네들을 피해서 어디를 쓰는 것이 나에게 더 합리적인지를 따져보는 게 인문계열에서의 정치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자연계 친구들은 자연계 애들끼리만 싸우면 돼. 근데 인문계 애들은 인문계 애들이랑도 싸워야 되고 자연계에서 넘어오는 애들이랑도 싸워야 되고. 비슷하지만 자연계도 인문계들하고 싸우는 거죠. 왜냐면 인문계들하고는 당연히 총종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이 이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인문계 애들하고 단순 백분위로 하면은 내가 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영역별로 해가지고 총점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인문계들이 쓰는 학과 중에서 자연계가 유리한 학과나 학교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결국 자연계도 단순히 자연계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인문계 애들하고도 싸우는 거죠. 특히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학교 밑에 있는 서울중앙이권 대학은 자연계에서 인문계 친구이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거기서부터는 인문계도 점수 컷이 되는 애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연계의 교차 친분이 유리한 건 맞아요. 제가 봐도. 여기는 유리한 게 맞아. 하지만 예를 들어서 15위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 유리한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인문계 교차에 제가 볼 때는 상위권 대학들은 그래도 저는 6대4 이상, 60% 이상 높다고 봐요, 자연계를. 하지만 저는 국민대 숭실대 라인부터는 조금씩 떨어진다고 봅니다. 한 55%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반반. 거기서부터 인문계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 그냥 함부로 상경계열과를 간다? 왜? 거기서부터는 인문계 애들 입장에서도 하도 교차 침공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성적 되는 애들이 가군이나 나군에서 하나만 내가 원하는 군을 쓰면 하나는 철저하게 낮춰서 그래서 자연계 들어오는 애들을 거꾸로 압살해. 그러니까 이게 교차 침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무조건 자연계가 압살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에서 압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라인에서는 인문계열 애들이 진짜 미안한 말인데 진짜 최상위권인데 불구하고 자연계 애들한테 두들겨 맞는다. 상경계열 잘못 쓰기 시작하면. 근데 그거보다 좀 밑에 대학은 아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체제도 많지만 거기서부터는 자연계 애들이 그 정도 하는 애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잘못 굴리면 내가 원래 써야 되는 공학교육 가서 발리는 거고 같은 자연계 위에 있는 애들한테 반대로 그 교차가 쉬운 것 같아. 에이 인문계 이 바보 멍청이들 내가 다 쓸어줄게 갔는데 여기는 100분위도 높은데 총점도 높네? 왜? 밑에 있는 학교들은 수학에 대한 반영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거기서부터 국어 영어 반영비율이 훨씬 높아지거나 탐구 반영비율이 높죠. 특히 탐구 반영 비율이 25% 이상인 라인업을 쓰려면은 자연계 애들이 최소 탐구에서 과탐을 3등급 이내에 찍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3등급 이내에 찍으면 그 위에 있는 학교들 그렇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기웃거리고 내가 뭐 수학이 그래도 뭐 3등급 후반인데 뭐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갑자기 뭐 밑에 뭐 중위권 뭐 과장 광운대 명지대 가톨릭대라 여기를 막 쓰고 달려오거든. 거기 인문계 애들한테 작살납니다. 왜? 거기는 인문계 애들이 정말 버티기 힘들이 좋아. 왜? 인문계들 여기 밑으로는 안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어떤 조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진짜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은 이게 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러면 진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에서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인문계, 자연계 지원자 숫자들이에요. 정시 인원. 의치한, 약수,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그리고 다군의 이제 중앙대 라인까지만 계산을 해본 건데 가군의 인문계열은 여기는 요거는 아닙니다. 제하고 계산하면 2,333명. 가군에서 자연계열로 뽑는 인원이 작년에 3,398명. 나군은 1,266명. 나군의 자연 2,748명이었고 다군의 탑티어에 있는 중앙대의 인문계열이 197명. 그리고 자연이 169명인데 위에 보시면 이제
다군은 인문계 한의대가 다군의 자연계 324명 해서 221명 493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으로만 봐도 가군이 가장 많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 나군, 다군은 거의 가군에 비하면 10분의 1이에요. 정말 인원이 적죠. 특히 인문계를 기준하면. 자, 볼게요. 요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인문계 입시 성적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학교 어디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기준적으로. 어디가 사이트에 이제 7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서울대는 전형이 작년부터 2개 전형이잖아요. 일반 전형하고 이제 지역 균형. 그래서 가장 높았던, 인문계에서 제일 높았던 과가 정치외교학과예요. 98.5, 100분위. 그리고 추가 합격 1명.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그 위에 있는 이제 한의대나 뭐 치대나 아무튼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학교로 갔을 수도 있고. 네. 아니, 뭐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디 가겠어요. 자, 그리고 서울대 일반적이 제일 낮았던 게 국어교육과. 여기가 100분이 92, 70%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합이 1명. 그러니까 인문계라고 해서 추합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 극악한 난이도를 자랑한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고,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천 전형이 학교마다 2명씩 추천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 수시 지균하고 동일한 네. 조건이긴 한데, 이제 내신 반영 방식이 틀린 거죠. 지역균형은 1괄. 여기는 이제 1괄로 이제 반영을 했고, 일반 전형은 이제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가르고 교과 종합평가를 20% 반영하는. 요게 좀 틀려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입시 결과를 뭐 정확하게 일반 전형이 더 좋냐, 지역균형이 더 좋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학부가 가장 높았는데 98, 100분위 기준에서. 그리고 인문계열 가장 낮은 게 인문계열 전체. 여기 97. 그래서 여기는 추합이 뭐 거의 비슷하죠. 네. 추합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서울대가. 그러면 요 나군을 내가 쓴다라고 하는 건 가군의 옵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고대죠. 쓰는 애들은. 네. 그래서 무조건 연고대를 쓰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대학이 가장 높았어요. 95.4, 100분위.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좀 차이가 나죠. 중어중문학과가 제일 낮았어요. 여기 92.97.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고려대부터 추합이 가장 높았던 성적대 경영대학 추합이 몇 명 나왔냐면 69명 나왔어요. 어디 갔을까요? 거의 다 여기를 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거의 다 여기를 갔다는 게 맞겠죠. 뭐 요 위로도 한두 명 갔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여기서 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 연세대 한번 보시면요. 언론홍보 영상학부가 제일 높았어요. 100분위 기준에서 92.75. 이거 다 국수탐 기준입니다. 그래서 추합이 5명. 아동가족학과가 제일 낮았어요. 90.25. 4명. 근데 보시면 지역균형을 빼고 일반 전형 그냥 일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낮은 과 기준이 거의 90이에요. 100분위 기준에서 가장 낮은 과들의 약간 공통점이, 그러니까 92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내가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성적에서 갈 수 있냐? 가장 철저하게 낮은 과를 내가 쓰겠다. 내가 추합까지 따져보겠다. 92. 하면 그래도 100분위 기준에 또 92는 나와야 된다. 그럼 그럼 92라고 몇 등급일까요? 하면은 92는 일단 2등급에는 들어가는데 2등급 그래도 초반 정도라고 봐야죠. 이게 100분인데 국수탐 기준이잖아요. 그쵸. 그럼 되게 탐구 같은 경우에가 뭐 1일이 아닌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산을 한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올 1등급이어야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간다? 아, 맞는 말인데 이게 마지막까지 끌어당기게 되면은 요런 애들도 갈 수 있다. 대신 인기학과나 가장 높은 과들을 보시면 서울대는 워낙 높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밑에는 고려대, 연세대 오면 솔직히 밑에 있는 과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들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되냐? 고려대, 연세대를 어떻게 2등급에 가냐? 가게 됩니다. 왜냐? 대다수 1등급인 애들은 인문계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1등급에 포함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특히 수학을 기준해서 1등급의 거의 90%가 다 자연계 애들이에요. 그리고 1등급 맞은 친구들은 수시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시에서도 이미 빠져나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옛날 우리 학부모님들 세대, 뭐 저희 세대처럼 수능으로 대다수가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수능은 거의 철저하게 배제되고 아예 수시로만 들어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반반이 혼합이에요. 지금 40%는 무조건 정시로 뽑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그것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일단 최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최상위권은 최저를 맞춘 애들도 일단은 최소한 국어, 수학, 탐구가 1등급씩 찍을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최저로도 나가. 거기에 정시까지 갔을 때는 결국 제일 잘하는 집단이나 불리는 대다수가 다 의학계열 지망자라고는 다 자연계열 애들이야. 그러면 실제로 진짜 올 1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대다수의 애들은 결국은 다 자연계열 집단이나 보거나 아니면 진짜 서울대 가는 거예요. 진짜 서울대. 그게 아닌 애들끼리 줄을 세워버리면 연고대에 결국에는 100분위 기준했을 때 1등급 끄트머리, 2등급 급초. 근데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닌 거예요. 요런 거야. 그냥 이런 거란 말이야. 실수해서 하나 이. 그러니까 수학만 내가 절대적으로 1등급 못 나와. 자연계 애들 때문에. 그냥 내가 나머지는 돼. 이런 애들. 아니면 뭐 탐구에서 조금 밀려서 1, 2, 1, 2. 요 정도의 급이라고 보시는 거지. 이게 2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 2등급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고려대 연세대까지를 쓴다? 그러면 최소한 1등급 절반, 2등급 절반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거나 따져봤을 때 100분위로 해서 이걸 표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위라고 하는 그 등급으로 환산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나 좀 무의미한지 좀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참고로 보고 눈으로 보기에는 현재 입시 결과를 어디가가 100분위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제 100분위 컷들이 나온다. 70%예요. 70%. 그러면 거의 끄트머리라 봐야 돼. 그렇죠. 왜냐면 충원까지 합친 70%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98.5는 제가 서울대의 어떤 끄트머리라고 한다면 결국엔 연대 고대를 가려면 그래도 100분위 기준했을 때 거의 96은 들어와야 된다. 1등급이네. 그렇죠. 결국엔 이건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 끄트머리까지 까면은 이런 애도 붙을 수 있다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고 있는 숫자들은 뭐냐? 다 도시전설 같은 숫자들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신 게 맞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라인을 기준했을 때도 결국에는 서울대하고 고려대 연세대를 갈 때 거의 1등급 대 아니면 2등급 거의 극초 정도가 되는 애들의 이제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립니다. 왜 갈리냐면 여기서부터 갈리는 핵심은 뭐냐? 이제부터 예를 들어 만약 서강, 성교, 한양이라고 하는 요 라인 학교들을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딜레마에 빠져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일단 여기를 쓸 수가 없어. 이게 핵심이에요. 아, 서울대를? 여기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학생들은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냐? 방금 얘기한 도시전설을 노리고 가는 거죠. 바로 요거를 보고 이거 노리고 가는 애들의 대다수가 가군을 상향을 쓰죠. 그러면 그 집단들이 어떤 애들이냐? 바로 여기 보이는 나군 라인에 있는 애들이 대다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라고 하는 게 딱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좀 지그재그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먹이 사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상향이지만 누구한테는 하향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상향 하향을 쓰게 되냐? 고려대 연세대를 쓴 애들은 두 가지 부류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원래 위치 라인이 그대로 쓴 애들. 그냥 나군 난 서울대, 자군은 난 고대 연세대. 반대인 애들이 있는 거죠. 꿈의 학교다 여기가. 난 고대 연대를 무조건 한번 써봤거든 떨어지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결국엔 가군의 성균관과 한양대를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요 위치 라인에서. 그러면 나군에서 어디를 쓸 거냐? 결국 서강, 성교, 한양대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네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요게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민이 아니야. 이건 거의 그냥 필수 옵션이에요. 연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군이 내가 원래 써야 되는 여기를 써. 필수 옵션. 그죠? 그럼 얘네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입니다.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게 가군은 올렸죠. 물음표야. 나군 적정이지만 몰라. 물음표야. 그러면은 가군은 중앙되면 내 성적은 돼. 하지만 나 같은 애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그나마 그건 다행이야. 솔직히 인문계들 내가 상담해보잖아? 생각 안 해. 약간 긴충됐어. 아, 그냥 왜? 그거 되는지 알고. 눈에 보이는 아, 딱 그치, 긴투죠. 그치, 그치. 숫자로는 네. 하는데 얘네들의 머릿속의 인식은 급이 틀리거든. 아니 제가 가군에서 연고대를 쓰고 나군에 서강성균을 쓸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군에 중대를 쓰면 안 된다고요? 얘네들은 거기서 일단 인식에 오류가 생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전통적인 거야. 하나는 상향, 하나는 적정, 하나는 하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대를 쓴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앙대를 쓰면 헬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네. 여기에 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자연계 교차. 안 들어,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자, 가군에서 연고 써, 나군에서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써, 근데 다군에서 중대가 아니면 너무 낮아지는데. 그렇지, 건대가 더. 그러니까 그 딜레마에 얘네는 빠져버리는 애들이 있어. 그게 내가 볼 때는 못해도 3분의 1이 넘어가. 아니면, 자,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은, 가군도 아예 그냥 연고대를 안 써버리고, 성균이나 한양대를 쓰고, 나군 이렇게 쓰고, 다군도 중대 쓰면 이게 더 위험한 건가? 원래대로면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이야. 그런데 그렇게를 못 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서강, 성균, 한양대를 내가 정시까지 왔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 내피셜입니다. 절반 이상이 N수생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기존 대학이 그러면 엄청 낮았냐? 그것도 아니지. 제가 볼 때 중경 외실 가능성 그쵸. 혹은 예. 서강, 성균, 한양대의 낮은 과였을 가능성이 되게 예, 커. 예. 그러니까 내가 재수를 했는데 내가 같은 학교에 과만 바꾸는 게 가능하냐? 쉽지 않거든. 그렇다면 낮은 걸 써야 되냐? 이게 쉽지 않아.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위에 있는 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애들이 한 반 정도라 보고, 나머지 반은 요거보다 원래 밑에 있었던 학교였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 그래서 지금 쓰는 애들. 그런 상황들이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고, 제일 그 오류가 나오기가 좋은 공간인 거야. 특히 인문계 애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네. 써봐야 돼. 왜? 점수 코드 봤는데, 아니, 이게 보이잖아. 백분위가 90.25가 붙었대. 아동 가족학과를. 그래서 내가 성적이 91이야. 어떻게 안 써, 얘네들. 쓰고 들어가야지. 나 이거 들어간다. 그런데 이걸 써놓고 내가 그러면 내가 원래 서강대 다녔어. 그럼 서강대로 바꾸겠지. 내가 원래 서강대 다녔어. 그럼 뭐 서강대로 바꾸겠지. 학과를 바꾸면서 같은 학과 바꾸거나. 근데 같은 학과 바꾸면 다니던 친구가 선배가 될 수 있어. 동아리 선배가 될 수 있고 너무 짜증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광경. 그런 애들 입장에서 다군 중앙대 쓰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를 못 쓰게 한다? 얘네들은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학부모 학생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쓰는 애들은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의 정시 지원 전략과 여기는 완전 틀려요. 여기는 너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보세요. 고려대하고 연세대에 대한 백분위 기준 했을 때도 지금 보면 고려대가 좀 더 높아요. 물론 그런데 제가 여기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추가 합격자 인원 기준으로 하면은 연세대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아무튼 최저 입결 라인들을 보면은 딱 지금 나군에서의 서강대, 성균관대 지금 여기 기준에 있는 요 백분위 컷들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네. 얘네가 조금 더 높은 경우도 그러면 여기도 높은데 여기를 붙었다라는 건 뭡니까? 분명히 가군의 고려대 연세 썼을 때 인기학과 차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추합이에요. 추합을 보세요. 추가 합격자 비율들을. 그러면 이만큼의 지금 인문계 추가 합격자 비율이 나왔어요. 그럼 얘네가 어디를 갔을까요? 그 대각선으로 그렇죠. 바뀌었죠. 이렇게 갈 네.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구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만큼은 진짜 지그재그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충원율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강대, 성중, 한양대, 나군을 쓰는 애들인데 추가 합격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밖에 방법이 없어요. 서울대 못 쓰니까. 그렇지. 그 반대로 이 성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대로 가겠네, 얘네들은. 가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기는 예전에는 네. 저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틀린 게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했던 방법을 썼던 애들이 있지 않겠냐. 바로 누구? 지역균형. 지역균형 전형과 서울대가 좋든 나쁘든 교과 반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에는 수능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애들이겠죠. 왜냐면 이게 첫 해니까 그 이전 입시 결과 컷은 믿을 수가 없는 그치. 상황인 거잖아.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연고되는 수능 100이니까 여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수능 100에 내가 예를 들어 교과 내신이 나 솔직히 1, 2등급 때야 그냥 그러면 이 교과 반영까지 한다면 서울대를 써보는 게 낫지 않나? 대신 내가 연고대 안 쓰고 성경 한양대 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컷이 낮지 않아요. 여기 붙는 애들 93, 94쪽 오면은 고려대, 연세대하고 제일 낮은 가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죠. 컷상. 네. 심지어 가장 낮았다라고 하는 성균관대 한문교육이나 한양대 사회과학도 91.33, 91.07이에요. 70% 컷이면. 그러면 진짜 맨 마지막에 붙은 100% 컷까지 따져보면은 붙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려대, 연세대를 버렸다는 건 고려대, 연세대는 수능 100이니까 여기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생각한,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볼 때는 나름 헛똑똑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본 헛똑똑이들.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타협을 했다. 하지만 오히려 꿈은 더 높게 큰다. 이런 애들도 있는 거지. 거기서 몇 명을 붙지는 몰라.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좀 조합이 이번에 좀 나왔거든. 그러면 이게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옆으로 가기보다는 위로 갔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봐야 되면 이 집단인 애들은 일단 수능 성적은 완전 1등급은 아닌데 예를 들면 내신은 진짜 1등급인 애들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문계 진짜 그냥 그 내신 극상위권 애들.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수시로 갔던 NC는 애들이 요거 딱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오히려 서울대 한번 노려볼까. 패스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제 그렇게는 판단하는 친구들.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N수생도 있고 반수생도 있고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엄청나게 많겠죠. 네? 그러면 지네들끼리 그냥 그들만의 리그네 여기는 진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현역생들도 정말 수능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그 소수의 학생 집단들, 그리고 정말 정시에 특화된다고 하는 뭐 N수생, 뭐 반수생, 여기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게 아무튼 의학 계열이나 차상위권 자연 계열을 노렸었던 자연 계열 교차한 애들까지 굉장히 혼돈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걸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입시의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1인데 2가 하나 있어. 그럼 얘는 진짜 고민되겠다. 머리 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써야 돼. 지금 우리가 보는 데는 써긴 써야 돼요. 근데 쓴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얘기했죠.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서울대가 수능 1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니니까 서울대에 대한 확신들이 없는 거야. 자기 수능 점수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수능 점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런 크로스 방법이 생겨버리는 거거든. 근데 크로스 방식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다 맞아 떨어지냐? 원래 수능 100 빼고는 결국 숫자 싸움이야. 그치. 숫자 싸움에 내가 밀린다고 판단하면 결국 고려대 연세대에서는 또 학과에 대한 선택권에서 또 머리가 깨져. 그렇다고 해서 나구는 내가 적정이냐? 몰라. 왜 여기서 모르는 문제 생기냐? 얘기했잖아요. 자연계 애들이 여기 들어와 버린다고. 속된 얘기로 수학이 1등급을 맞은 애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여기를. 아니면 수학 2등급을 맞은 애들. 그러니까 수학 1등급에 국어나 영어가 2등급 하나 뜬 자연계. 왜?
의학계를 못 쓰거든. 그럼 걔네들은 의학계를 못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똑같아? 서울대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서강 성균 한양대를 쓸 수밖에 없잖아. 나군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지금 내 점수로도 되는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분위가 인문계 100분인지 자연계 100분인지 몰라. 그러네. 진짜. 합격한 애 100분이잖아. 옛날에는 이게 그냥 인문계 100분이 생각하면 돼. 수학 가나형이면 그냥 수학 나형한 애들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100분위를 우리 인문계 애들이 봤을 때 내가 이 100분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합격이 아니라니까요. 다 총점 계산해봐야 된다니까. 총점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만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힘든 세상인 거야. 어디 밑에 있는 애들은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밑에 흐름은 어떻게 더 심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쓰는 애들 보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엄청 부럽죠. 부럽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국민이지. 그렇지. 행복한 국민인데 그들 나름에는 야 진짜 치열하겠네. 어마어마한 생각이죠. 이게 인문계예요. 인문계만 지금 몇 분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인문계 보십시오. 중앙대 인문계가 다군 탑티어예요. 경영학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적을 보세요. 91.8. 저 성적보다도 그 옆에 있는 숫자. 2086명의 그렇죠. 추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군 인문계가 2,333명이에요. 뽑는 인원이. 나군이 1,266명이에요. 합치면 한 3,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나군의 인문계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3,600명이에요. 그런데 다군에서의 추합 2,086명 나왔어요. 반이 넘게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를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붙겠냐고. 지금 나는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진 애들이 있을까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있지. 대문 말려가지고 울려버려. 왜냐면 91.85야. 중앙대가 이거면 여기 상징적이잖아. 연세대 아동가정학과보다 높아. 100분위로만 따져서 얘기하면. 물론 총총 계산해보면 또 차이가 있겠지만. 심지어 급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서강대 경영학부 91.5, 한양대 관광학부 91, 성균관대 한문교육 91, 한양대 사회학과 91.33. 그래, 한문교육은 오바라 치자고. 그래도 한양대 사회학과, 서강대 경영학, 한양대 관광 인기학과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걔네보다 높은 거예요. 2086명이 추합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70% 컷을 붙은 애 성적이 91.85라고. 이게 인문계 다군이다. 이게 중앙대 위치다. 그러니 중앙대가 얼마나 논하는 장사를 하겠어. 정시 원석이 엄청 벌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딱 숫자로도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학과를 그래서 일부러 하나만 배치하는 거예요. 경영학. 그냥 어마무시한 거죠. 자, 자연계 한번 볼까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인문계와 비슷하면 약간 차이점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일단은 아무튼 위에 정점의 집단이 따로 있어요. 정점의 그렇죠. 집단이. 그 정점의 집단의 기준이 뭐냐?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보시면 수리과학부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97.75. 거기에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서울대 수리과학부는 정말 초엘리트들이 가는 집단.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의학교에 붙었는데 안 가는 애들이 있을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서울대 제일 낮은 과가 어디냐면 건설환경공학부예요. 그런데 보세요. 충격적이죠. 100분위가 88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서울대의 수능의 교과 전형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에 최대의 이득을 보내다. 그러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서울대를 정시 성적 88이 갑니까? 아무리 요즘에 건설 쪽이 조금 이렇게 좀 비인기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야. 88이면 등급으로는 3등급이에요. 89%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그럼 전 과목 2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붙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능은 전과목 2고 내신은 전과목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항상 그 논란의 핵심이었던 그게 터진 거야. 그치. 서울대 가역 교과 전형을 정시에도 넣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인문계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는데 자연계에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자연계에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자연계에서의 서울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과 평가라고 하는 거는 요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정말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서울대 지역균형도 보세요. 공과대학이에요. 공과대학인데 90.5예요. 아까 서울대 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98.92, 98, 지규는 심지어 97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여기가 이제 맥스니까. 그런데 서울대가 자연계를 넘어오면,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정말 잘난 애들은 서울대 일반 학과를 가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야, 나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 될 수도 있어요. 교과평가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이 정도에서 붙었다? 일단 교과평가는 무조건 다 올 AA 받았던 그쵸. 거고, 여기는 AA 이런 식이니까. AA에서 무조건 만점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평가를 만점을 받으면, 제가 이제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교과평가를 만점을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속된 얘기로, 90도 합격은 가능하다. 서울대를. 뭐, 요 정도 인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왜 지금도 거의 동일한 어떤 선택 권한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 보입니다. 왜냐면 그쵸. 이거 보면 눈 돌아가는 애들. 그쵸. 이거 눈 돌아갑니다. 네. 이거 학교에도 현수막 거는 정도 아니, 이 친구 동상 세워줘야 돼. 내가 볼 때. 그게 서울대다. 그럼 실제로 요거를 빼고, 진짜 수능 100이다 했을 때 보세요. 고려대하고 연세대. 요게 핵심이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97.67. 제일 낮은 게 수학교육과 92.6. 이게 정상인 거죠. 그치. 연세대도 볼까요? 인공지능 96.75. 비슷하죠? 97, 96. 100분위 기준했을 때. 천문우주 92.75. 그러면 고려대, 연세대, 즉 수능 100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냐? 결국에는 92는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인문계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정점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반 학과의 기준은 어느 정도다 하면 이른바 97. 그렇지.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의학계열 얘기할 때도 의치한 약수 다점은 결국 약대가 약간 낮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평균 97, 96 안에 다 들어가야 됐어. 그게 안 되면 의치한 약수가 안 돼. 지방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 학과들 인공지나 반도체 정도 돼야 지방 약대하고 그나마 등가 교환이 가능한 거야. 내가 볼 때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만약 98이 넘어간다? 제가 볼 때 98부터는 아마 다 의치한 학수가 빠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최상위권 70% 하지만 정말 빽빽할 겁니다. 여기도 0.0, 1점, 0.1점 정도의 총점제에서 그냥 줄들이 쫙 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합 인원이 적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8명이나 11명 같은 경우는 지방 뭐 그쪽으로 갔겠네요. 네. 저희 볼 때는 뭐 이쪽으로 뭐 수리과학부 정도로 빠지거나 그거 아니면 솔직히 서울대 다른 과 메리트 없다 생각하면 반도체는 인문계 훨씬 좋죠. 취업이라고 기준만 잡으면.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치대. 그러니까. 네. 치대 정도로 빠졌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 정도면. 예를 들면 서울대 치대나 이런 데로 빠졌을 가능성이 진짜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계를 진짜 딱 이렇게 잘라서만 보셔도 돼요. 요게 기준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성균관, 한양대, 서강대 라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서도 똑같은 이제 옵션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의 그 인문계와 같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제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는 이제 딜레마에 얘라도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어차피 큰 흐름은 비슷하겠네요. 네. 아니면 이 친구들이 아예 진짜 문과 쪽으로 넘어가든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과. 네. 근데 솔직히 요 정도의 성적에 여기를 쓸 수 있는 자연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인문계에 아무리 서울대라고 하지만 그게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아마 그냥 정상적으로 넘어가려고 한 친구들이 많지 않나. 오히려 저는 여기 진짜 최저 학과를 써야 되는 애들. 예를 들면 서강대 기준했을 때 나군의 기계공학과에 91.0, 성균관대 자연과학계로에 92.67,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 90.50 정도잖아요. 그럼 요거 수학은 다 1등급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연대, 고려대, 인문계 가군으로 교차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그렇죠. 낮은 과들을 노리거나 네. 요 정도 라인이고 오히려 가군의 성균관대, 한양대 요 수학교육 92.0, 원자력공학과 9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요 밑에 있는 중앙대 정도를 썼던 애들이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요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충강 구조 상태가
요렇게 가는 게 아닌가. 밑에서 올라오는 건. 여기도 밑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케이스의 가능성이 크다. 요게 이제 좀 포인트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도 일단 주목해서 볼 만한 건 인기학과들은 다 반도체 아니면 컴퓨터. 서강대도 반도체, 성균관대 소프트, 한양대 다 반도체. 그러니까 의치한 학생을 빼면 현재 대한민국 최고 정점에 있는 학과들은 반도체. 다 반도체. 뭐 AI 뭐 이런. 반도체, 뭐 반도체가 압도적. 반도체가 거의 다 쓸어버렸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 이 반도체에 바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올해 이사 갔죠. 넘어갑니다. 네, 이사를 이게 갔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넘어간다는 게 문제야. 이사를 갔지. 에너지학회 반도체 융합공학이 넘어가버려. 올해. 이게 넘어가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진짜 여기 어마어마하게 미어터질 겁니다. 왜? 요 시나리오만 얘기를 하면은 같은 라인에 가군의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는 최고 인기학을 쓸 수 있고요. 나군에서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의 반도체 공학과나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어요. 거기에 가군의 성균관대 반도체 융합공학을 쓸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왜? 그 전까지는 중앙대 전자전기공학과의 소프트웨어 학부만 썼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아마 여기를 썼으면 붙었어도 재수했겠지. 자연계 애들은 인문계랑 틀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 근데 그 옵션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과연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건 추합이 진짜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일단은 이렇게 되면 가나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여기 쓸 텐데. 그렇죠. 솔직히 연구대 쓰는 애들 입장에서 일정 이상 성적대에서 중간값 이상의 학과를 썼다? 다구는 무조건 성균관대로 보는 게 맞고, 방금 얘기하는 이런 낮은 값을 쓰는 정도 애들이 성균관대 반도체 융합이 아닌 에너지 학과나 아니면 중대로 내려가겠지. 철저하게 중앙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더 이제 포인트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좀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매칭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요 최상위권 탑6라 불리는 학교들의 이제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대가 진짜 굉장히 어떤 정도의 집단 애들이 이제 이동해서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밑에서 내려오는 애들의 인원의 비율이 많을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태도수가 성공한테 갈 것 갈 같은데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연계 애들을 또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요 중앙대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보다는 나중에 이제 요 밑에 있는 라인, 요 밑에 있는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최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이 정시 전형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는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흐름이 있구나. 아무래도 정시는 점수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가군과 나군, 다군이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좀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MC 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